여러분, 오늘 방송의 첫 문장을 조금 다르게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말이 조금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그대로입니다. 이번 달부터 여러분의 일상과 생활비, 건강관리, 교통이동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화가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받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아니요, 받는 게 있다고는 들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정책이라는 것이 늘 어려운 말로 작성되어 있고 누군가는 알려주지 않으면 스스로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복지 혜택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본인이 몰랐다고 해서 자동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처럼 라디오를 통해 정보를 편하게 얻는 분들을 위해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꼭 챙겨야 할 변화들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기초연금 인상과 받을 수 있는 대상 확대. 둘째, 노인 일자리의 대폭 증가. 셋째, 병원비 부담 완화. 넷째, 난방을 포함한 에너지 지원 확대. 다섯째, 지역별로 달라지는 교통비 지원 확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특히 오늘 내용은 몰라서 못 받는 일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동안 정보를 얻을 창구가 없어서 혜택을 놓쳤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체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먼저 드려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통화했던 분인데요. 경기도 남부에 사시는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연금이 오르는지 기초지원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실제로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신청 기간이 따로 있었던 것을 그야말로 모르고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1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한 푼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이 사례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정말 몰라서 놓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는가? 어디에 전화해야 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을 라디오 듣는 동안 바로 실행할 수 있게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화 내용을 빠르게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이미 받고 있는 분들은 금액이 인상되고 그동안 기준 때문에 못 받던 분들 중 일부가 새로운 대상자가 됩니다. 둘째, 노인 일자리가 대폭 확대됩니다. 작년에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지만 올해는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일자리 종류도 단순한 활동부터 전문적인 분야까지 다양하게 늘어나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셋째, 병원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외래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병원 이용이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바로 생활비 절감으로 이어지는 변화입니다. 넷째, 난방비를 포함한 에너지 지원이 강화됩니다. 예전처럼 여름, 겨울 따로 나누던 방식이 아니라 한 번에 지원받고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지원 금액도 꽤 넉넉해졌습니다. 다섯째, 지역에 따라 버스비 교통비 환급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연령 조건을 낮춰 점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모두 여러분의 매달 생활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정책입니다.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차근차근 풀어볼까요? 여러분께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실 만한 부분,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올해는 특히 기준이 달라지면서 작년엔 못 받았지만 올해는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판단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 기준이 꽤 크게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작년에는 혼자 사시는 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했기 때문에 아주 근소한 차이로 탈락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몇만 원 차이로 못 받았어요. 기준이 조금만 늘어났으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준이 완화되면서 작년에는 대상자가 아니었던 분들이 올해는 새롭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도 대상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금을 이미 받고 계신 분들도 이번 연도에는 자동으로 금액이 인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하실 일은 없지만 변경사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아나?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주민센터로 전화해서 기초연금 대상 여부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현재의 소득과 재산, 가족 구성 등을 토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안내해 줍니다. 둘째, 직접 방문하실 수도 있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안내받으시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필요한 경우 서류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방문이 필요하면 그때 가시면 됩니다. 셋째, 이미 받고 계신 경우 금액 변경이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소지나 가족 구성에 변화가 있는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만났던 분의 예를 하나 전해 드릴게요. 전북의 작은 마을에 사시는 83살 할머니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농사일을 하셨고 젊은 시절 국민연금을 길게 납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대상이 되기는 했지만 작년의 기준을 아주 근소하게 넘기게 되어 지원에서 벗어나셨습니다. 그 차이가 말 그대로 몇만 원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준이 완화되면서 추가 심사를 통해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설마 대상인지 몰랐는데 다시 확인해 보라고 해서 전화해 봤더니 된다고 하네요. 이런 변화가 바로 지금 여러분께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앞서 기초연금의 큰 변화들을 말씀드렸죠. 이제는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들으시면서 나도 혹시 받을 수 있는 건가? 이렇게 궁금하셨던 분들 계시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먼저 기초연금 대상 여부 확인은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서 서류를 잔뜩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괜히 갔다가 괴로워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는데요. 요즘은 그런 번거로움이 거의 없습니다. 전화로 기본적인 상황만 알려드리면 대부분 바로 안내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휴대폰이나 집 전화를 들고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초연금 받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상담하는 분이 꼭 필요한 정보만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나이, 거주 형태, 소득 여부, 국민연금 수령 여부 등 이 몇 가지를 통해 기초적으로 대상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만약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언제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안내해 줍니다. 제가 직접 상담원들과 통화해 본 경험으로는 정말 친절하고 정확합니다. 어르신들 전화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천천히 쉽게 설명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주제를 열어보겠습니다. 기초연금만큼이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바로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 수는 작년 대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정부에서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종류도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르신 일자리라고 하면 단순 노동 이미지가 강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경험, 인내심, 배려심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께 노인 일자리라고 하는 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며 어떤 종류가 있는지 라디오를 통해 쉽게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익활동형입니다. 전체 노인 일자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일자리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려운 일은 거의 없고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 활동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등하교 안전을 돕거나 공원에서 환경 정비를 하거나 지역 도서관에서 간단한 정돈 작업을 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 하루 몇 시간만 활동하면 되고 월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라디오 상담 중에 자주 듣는 표현이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우울감이 줄었어요. 바로 이 공익활동형에서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사회서비스형입니다. 이 일자리는 조금 더 전문적이지만 그만큼 보수도 높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 역할을 하거나 장애인 돌봄을 돕거나 지역시설에서 간단한 관리 업무를 맡는 등의 활동입니다. 특히 이 유형은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잘 맞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가진 분이라면 더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요양보호사나 조리 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선발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사회서비스형은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고 안정적인 편이라 몇 년이고 꾸준히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민간형입니다. 기업에서 직접 필요한 인력을 어르신에게 맡기는 형태인데 일반적인 근로환경과 비슷합니다. 편의점 보조 업무, 경비실 근무, 마트 안내, 건물 관리, 단순 사무보조 등 정말 다양한 분야가 포함됩니다. 민간형은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 수 있지만 그만큼 급여가 높습니다. 실제로 몇몇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월 100만 원 이상 벌며 생활에 큰 보탬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겠죠? 도대체 어디에 가면 신청할 수 있나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 신청을 하면 바로 참여 가능한 일자리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관에 가시면 대부분의 노인복지관에는 전담 직원이 있어 일자리 목록을 보여주고 신청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로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 노인 일자리 관련 공식 사이트에서 지역별 선택 후 바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노인 일자리는 선착순 개념이 있습니다. 조기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익활동형은 지원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모집 기간이 열리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개념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하루를 보내는 게 즐거워졌어요. 노인 일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정서적 변화 때문입니다. 삶의 활력이 생기고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이 개선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금부터는 병원비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을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릴 시간입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돈이 가장 많이 나가는 곳을 꼽으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병원비라고 답하십니다. 의사가 권하면 병원을 가야 하고 나이가 들수록 검진과 치료 빈도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외래 진료비, 약값, 검사비는 생활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변화는 여러분의 실제 지출을 가장 극적으로 줄여주는 내용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어르신들이 병원을 방문할 때 내는 본인 부담률이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외래 진료를 볼 때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직접 부담해야 해서 방문이 잦은 분들은 부담이 컸습니다. 그런데 연령 구간에 맞춰 본인 부담률이 낮아지면서 연간 수십만 원의 지출이 줄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외래를 매달 혹은 매주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이 차이가 매우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예를 들어 어느 병원에서 약간 진료비가 높은 특정 과목을 방문한다고 할 때 부담률이 낮아지면 매번 나가는 금액이 안정적으로 줄어듭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연말에는 큰 금액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잘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본인 부담 상한액입니다. 이 제도는 1년 동안 여러분이 부담한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돌려준다는 제도입니다. 잘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한 번도 돌려받은 적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초과 기준을 넘지 않았던 것이거나 돌려받는 대상자가 아니었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기준이 조금씩 조정되면서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상한액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한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상한 기준이 낮기 때문에 병원비 지출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정부에서 자연스럽게 환급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물론 환급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만 한 번쯤은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럼 나는 상한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알지?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건강보험공단 대표 번호로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올해 제가 병원비를 얼마나 부담했고 상한액을 넘겼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상담 직원이 여러분의 의료비 기록을 조회하고 올해 사용한 병원비 총합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상한액을 넘겼는지 여부도 바로 확인됩니다. 만약 넘겼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환급되는지 절차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특히 연초에는 지난해의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가는 경우도 있는데 문자를 놓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직접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훨씬 확실합니다. 제가 얼마 전 상담했던 한 어르신의 사례를 공유해 드릴게요. 이분은 평소 고혈압과 관절 질환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1년 동안 병원비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약값만 해도 적지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변에서 상한액 넘으면 환급받을 수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상담원이 기록을 확인해 보더니 이분이 이미 상한액을 넘겼다는 사실을 알려주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초과분이 환급되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도를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꼭 말씀드립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큰 금액이 돌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만한 주제입니다. 바로 에너지 바우처, 즉 난방비 전기요금 지원입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는 어느 가정에서나 큰 부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 중에서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 제도의 구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여름용, 겨울용으로 지원 금액이 나뉘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여름, 겨울 구분 없이 한 번에 전체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어느 계절에 얼마나 사용할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나는 여름에는 에어컨 거의 안 튼다. 겨울에 난방비가 훨씬 많이 나간다. 이런 분들에게 최적화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용 패턴에 맞춰 지원금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원 금액 자체도 인상되었습니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혼자 사는 가정의 지원금이 상당히 늘어났고 두 사람 이상 가구의 지원금도 전반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난방비 부담이 큰 겨울철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 생활 수급자 중에서도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이며 그 중에서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 질환자, 한부모 가구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챙겨가셔도 직원이 모든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전기가스 요금 고지서를 가져가면 확인이 빨라지지만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둘째는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 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가족분이 도와주시면 아주 편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 기한이 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이 다가오면 갑자기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늘어 상담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제는 이 제도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면 여러분의 생활비를 가장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 실질적인 활용 팁까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금이 나온다는데 어떻게 쓰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선 에너지 바우처는 가상카드형과 실물카드형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가상카드형은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 난방 등 매달 고지서가 나오는 항목에서 지원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따로 카드나 영수증이 필요 없어서 사용이 가장 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실물카드형은 연탄, 등유, LPG,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난방유를 구매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판매점에서 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하는 방식이죠. 어떤 것이 더 좋으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도시가스 사용량이 많다면 가상카드형이 유리합니다. 별도 계산 없이 고지서 금액이 줄어드니까요. 반면 연탄이나 등유를 사용하는 농촌 지역이라면 실물카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에너지 바우처를 받았던 분들은 올해 주소지나 가족 구성에 변화가 없다면 대부분 자동으로 신청이 연장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했거나 가족이 줄었거나 늘었거나 연령 구간이 새로 달라진 경우에는 자동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는 가족 둘이서 살았지만 올해는 혼자 지내게 된 경우 또는 손주가 새로 태어나 가족이 늘어난 경우 등은 지원금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넘어가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칠 수도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방송의 다섯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교통비 지원 확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하철은 무료라는 건 알고 있는데 버스는 지역마다 다르다던데 맞나요? 이렇게 궁금해하실 겁니다. 지하철은 전국적으로 조건이 대부분 동일하지만 버스는 지자체별 조례나 예산에 따라 지원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지역에서 고령층 교통비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동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어르신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지하철은 전국 어디서든 무료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광역권 지하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경로 교통카드나 신분증 인증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마다 사용하는 교통카드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 가보는 지역에서는 개찰구에서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하철역 안내 부스에서 빠르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비 지원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어르신에게 버스비를 전액 무료로 지원하며 어떤 지역은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버스비를 사용한 만큼 포인트 형태로 환급해주는 방식이 있고 어떤 지역은 연간 일정 금액 한도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 어떤 곳은 교통카드를 재발급받아 특수한 기능을 활성화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내가 살고 있는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이 있나요? 이 한마디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지역을 예로 들어볼까요?
어떤 도시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를 완전 무료로 제공합니다. 연령 기준을 매년 한 살씩 낮추는 계획이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지역은 한 달 동안 버스를 일정 횟수 이상 탔다면 사용 금액의 절반을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교통비가 부담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혜택입니다. 또 어떤 지역은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반드시 지정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지역별 정책이 워낙 다양한 덕분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센터 전화 문의가 가장 빠르고 정확한 확인 방법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뿐 아니라 기차, 고속철도에도 고령층 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평일에 이동하시는 분들은 고속철도 요금의 일정 비율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길, 주말, 명절 등 교통 수요가 몰리는 기간에는 할인이 제한되지만 평일 이동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승차권 구매 시 경로 할인 선택만 하면 적용됩니다. 어려울 때는 역 창구 직원에게 경로 할인으로 발권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와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환승 규칙입니다.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할 때는 버스 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무료 지하철에서 내려 버스를 타는 것이기 때문에 버스 구간의 요금은 발생합니다. 반대로 버스에서 지하철로 환승할 때는 지하철이 무료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요금 없이 환승됩니다. 환승 시간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30분 안에 환승하면 환승 혜택이 유지됩니다. 이제 오늘 전해드린 혜택을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놓치기 쉬운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씩 정돈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정보라는 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정리되지 않으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바로 실행하실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바로 기초연금 대상 여부 확인입니다. 이미 받고 계신 분들도 주소 변경, 가족 구성, 변경, 소득 변동 등 작은 변화로 인해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특히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거나 나는 기준을 넘어서 안 되는 줄 알았어 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올해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화하실 때는 이런 문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해 주세요. 상담 직원분들이 정확하게 필요한 정보만 묻고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실 일은 노인 일자리 사업 확인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대부분 연말 또는 연초에 모집 일정이 집중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전화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올해 노인 일자리 지원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지 안내받고 싶습니다. 만약 온라인 이용이 가능하다면 노인 일자리 공식 사이트에서 살고 계신 지역을 선택해 현재 모집 중인 모든 일자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자녀나 지인에게 부탁하면 금방 해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노인 일자리는 선착순 개념이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공익활동형은 금방 지원자가 몰려 마감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순서는 올해 병원비 지출 확인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시면 이번 연도의 총 의료비 지출,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여부, 환급 예정 여부, 이 세 가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만으로도 여러분이 올해 받게 될 금액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환급 대상이었다는 걸 전화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모르는 곳에서 지출이 누적되고 있었던 겁니다. 전화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올해 제 병원비 총액을 알고 싶습니다. 상한액을 초과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한 문장으로 모든 정보가 해결됩니다.
네 번째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겨울철에 전기가스 요금이 크게 오르는 시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둘 다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겨울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신청자가 급증해 상담 대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청하실 때 꼭 기억해야 할 질문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가상카드형과 실물카드형 중 어떤 게 저에게 더 적합한가요? 지난해와 가족 구성이나 주소가 달라졌는데 재신청이 필요한가요? 이 두 질문을 통해 본인의 조건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일은 지역별 교통비 지원 여부 확인입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방법은 살고 계신 지역의 주민센터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전화할 때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65세 이상 교통비 지원 제도가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어떤 지역은 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혜택이 적용되고 어떤 지역은 사용한 금액을 나중에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역별 안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종 혜택을 신청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대부분의 절차에서 확인이 필수인 신분증 지참입니다. 둘째로 지원금을 입금받아야 하는 경우 필요한 통장 사본입니다. 셋째는 승인 결과, 추가 서류 요청, 지급 일정 등을 받으려면 필요한 연락 가능한 연락처입니다. 넷째는 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서류가 누락된 게 없는지, 일주일 뒤에 연락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는 모든 복지지원 제도를 신청할 때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혜택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자동으로 넣어주는 혜택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본인이 신청 의사를 밝히고 기준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야 그때 비로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정보에 밝지 않은 어르신들이 정작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디오 시간이 여러분께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전달드린 5가지 핵심 정책을 정리하고 앞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순서로 움직이면 되는지 조금 더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있다가 좋은 이야기인 건 알겠는데 막상 내가 무엇부터 해야 하지?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이 오늘 저녁부터 바로 행동할 수 있는 실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하실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주민센터 전화번호 저장입니다. 주민센터 번호는 인터넷 검색으로 금방 찾을 수 있고 국번 없이 120번으로 전화를 걸어 내가 사는 동 주민센터 연결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언제 한번 전화해야지 하고 미루다가 결국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휴대폰에 번호를 저장해두면 언제든 마음 먹었을 때 바로 전화할 수 있고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연금, 일자리, 난방비, 교통비까지 큰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잠깐 시간 내어 주민센터 번호 저장해 두세요. 이 행동 하나만으로도 앞으로의 모든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두 번째로 하실 일은 내일 아침 9시가 지나면 바로 전화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한 문장만 말하면 상담 직원이 필요한 정보를 순서대로 물어보며 대상 여부를 알려줍니다. 만약 대상이 아니라면 왜 대상이 아닌지, 조건이 바뀌면 가능할 수도 있는지 궁금한 점을 정확히 물어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면 방문 일정과 필요 서류를 안내해 주기 때문에 그날 바로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화는 단 10분 안에 끝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매달 연금 수입을 수십만 원 늘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화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노인 일자리 확인입니다. 이번 주 안에 늦어도 주말 전까지는 반드시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공익활동형은 이 정도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집 기간이 열리면 정말 빠르게 마감됩니다. 노인 일자리 상담하실 때는 이 두 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첫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둘째, 언제부터 모집이 시작되고 선착순인지 점수제로 선발하는지 알려주세요. 이 두 질문은 내게 맞는 일자리를 정확히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전문적인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한가요? 이 질문도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과 교통비 지원 여부 확인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간은 길어야 10분, 빠르면 3분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겨울철 난방비 절감을 생각하면 이 몇 분이 가진 의미는 매우 큽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폭지로 홈페이지에서 가족분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지원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센터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하실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65세 이상 교통비 지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원받으려면 어떤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이 두 문장만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빠뜨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확인 전화입니다.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동으로 잘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서류가 누락되거나 증빙 자료가 부족해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고 나서 약 일주일 뒤 꼭 전화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신청한 건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나요?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이 짧은 확인 전화 하나가 여러분의 혜택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만 다시 한번 선명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연금 인상 및 대상 확대. 올해는 기준이 완화되어 작년에 탈락했던 분도 새롭게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노인 일자리 대폭 증가 수량이 늘어났고 활동 유형도 다양해졌습니다. 셋째, 병원비 부담 완화 특히 외래 진료비 부담률이 줄어들어 많은 어르신들의 실제 생활비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에너지 바우처 강화 한 번에 지원받고 여름과 겨울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도입되었습니다. 다섯째, 교통비 지원 확대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지원 사업이 꾸준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모두 여러분의 삶과 지출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시간을 들으신 것만으로도 이미 한 걸음 앞서 있으십니다. 정보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크게 벌어집니다. 어떤 분은 올해부터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고 어떤 분은 기초연금과 일자리로 매달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정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여러분이 지금 이 라디오 앞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얻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달라지는 어르신 복지 제도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들으신 내용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실 복지 정책이라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정책 변화가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해마다 기준이 바뀌고 지원 금액이 오르고 신청 기간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내년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확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 어렵습니다. 인터넷에는 정보가 많지만 어르신들이 직접 찾아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전문 용어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민센터나 공단에서 일일이 모든 분에게 전화를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알아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정책은 알고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온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 중 하나만이라도 이번 주 안에 꼭 실행하겠다는 작은 약속입니다. 기초연금 대상 여부 확인 전화, 노인, 일자리 신청 여부 확인, 병원비 상한제 조회, 에너지 바우처 신청, 교통비 지원 확인. 이 중 한 가지만 실행하셔도 이번 겨울과 내년은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행동도 여러분의 삶을 더 낫게 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혹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가족이나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엄마, 이건 내가 대신 해줄게요. 아버지, 신청만 하면 돈 받는 건데 이걸 왜 안 하셨어요? 이처럼 자녀들은 정말 빠르게 신청을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자녀분들도 부모님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말문을 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혼자 지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 어르신들 중에서는 정말 이런 정보 자체를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한번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이런 지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당신도 받을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자고 하더라. 이 말을 듣고 도움을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세상이 따뜻해지고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시간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키우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탱하고 자녀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평생 애쓰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국가가 여러분의 어깨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여러 제도를 준비해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혜택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말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복지 변화와 겨울철 지원금 및 명절 전 지급되는 혜택 정리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겨울부터 달라지는 난방비 추가 지원, 독거 어르신 대상 긴급 돌봄 서비스, 의료검진 지원 확장 내용도 자세히 안내해 드릴 테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조금 더 편안하고 따뜻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정보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반드시 챙기시고 건강도 잘 지키시고 가족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덥거나 춥거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여러분의 일상에 이 방송이 한 줄기 도움과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정보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